아이고, 일단, 이 중국의 보복관세 이슈가 먼저 나왔고요. 둘이 이 주먹을 결국 이렇게 부딪혀 버렸는데,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주먹을 이제 휘두르고 있다가 중국이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다시 돌아온 게. 2025년이니까 2018년을 마지막으로 끝났죠. 무역전쟁. 2019년? 18년? 18년 말, 19년? 19년에도 했죠. 2차 무역전쟁. 어쨌든 2019년 그 미중 무역 합의 이후로 다시 한번 이렇게 6년 만에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데 양상은 똑같습니다. 1차 때랑 1차 때도 트럼프가 관세를 기습적으로 트위터로 발표하니까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중국에서 보복 관세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중국에서 보복 관세 발표했다. 4월 9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상호 관세 합쳐서 기존 20%에 34% 해서 54% 부과하겠다 했는데 일단 중국에서는 이제 협상은 너희가 먼저 와서 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관세, 그러니까 상호관세를 34%에 맞춰서 그러면 상호 호혜적으로 가자. 상호 관세 똑같이 부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또 하고 있는데 뭐 미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의료용 CT 튜브, 엑스레이 튜브 이런 것도 반덤핑 조사한다 하고요. 그래서 오늘 GE 헬스케어가 좀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하락하지만 이 GE 헬스케어가 대부분 중국에 들어가는 의료용 CT 튜브나 뭐 엑스레이 튜브 이런 거 만드니까 좀 하락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미국 회사 두 곳에 가금류 제품 수입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까지 들어갔고요.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이런 거죠. 히토리 어차피 중국이 수출 통제하니까 우크라이나하고도 좀 뭐 손을 그 광물 협정도 원하는 거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 히토리 수출 통제하니까 미국에 그러면 올라가는 기업이 항상 있습니다. 히토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MP 머티리얼즈 옛날에 저희 미중의 매운맛에 아주 자주 등장한 단골 손님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히토류 수출 통제 소식 나오니까 미국 최대 히토류 생산 업체고요.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 한 10% 넘게 급등하며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분명히 오늘 낮에까지만 해도 뭐 중국이랑도 좀 협상하려는 듯한 중국이랑 협상이 뭔가 잘 되고 있는 듯한 시장의 메시지를 자꾸 던지면서 좀 뭐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 기대감 완전 말짱 꽝입니다. 이 틱톡 결국 이용해서 뭐 관세 협상하겠다 했지만 중국에서 보복 관세 부과했죠. 이거 사실상 틱톡 이거 좀 나가리 된 것 같은데 틱톡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장 4월 5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좀 보니까 더 연장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이제 그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한테 이야기했고요.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하면은 중국 관세 인하 가능하다. 그리고 관세는 우리에게 협상할 수 있는 큰 힘을 준다. 그리고 현재 아주 좋은 사람들과 거래에 매우 근접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근데 뭐 중국에서는 일단 보복 관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디 밴스 부통령도 틱톡 매각 기한인 4월 5일 토요일 전까지 협상 타결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 던지면서 뭔가 중국이랑 협상이 되는 듯한 분위기도 좀 풍겼는데, 약간 희망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 시장에서 오히려 현재 좀 크게 더 우려하고 경기 침체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하는 게 이게 틱톡 협상을 통해 이제 이거를 그 미중 무역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미국에서 추가 보복 관세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걸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보복 관세 할까요?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게 관세가 이미 54%까지 갔는데 여기서 보복 관세 하면은 뭐 관세를 어디까지 올리는 겁니까? 어쨌든 설마 또 보복 관세할지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4월 9일, 4월 10일까지 변동성이 또 엄청 예상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게 아직 상호 관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이게 또 그때 가서 뭐 일주일 뒤로 미룬다 하면은 그것도 참 골치 아픕니다. 그냥 빨리빨리 끝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경기 침체 리스크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현재 모하메드 엘 에리안 상당히 유명한 경제학자죠. 국내외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알리안츠 이게 독일의 보험사 알리안츠 수석경제고문 모하메드 엘 에리안 님이 오늘 CNBC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광범위한 수입 관세로 인해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자기가 봤을 때는 50%까지 상승했고 미국의 경제 구조 특성상 사실 경기 침체가 쉽지 않지만 현재 경기 침체 위험은 불편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무역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 좀 그나마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인플레이션 트레이드 종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하메드 엘 에리언님의 말에 따르면 이게 성장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현재 반영이 됐다 나타났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다른 나라의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것도 오늘 이제 좀 유럽 증시 막 그 4% 5% 급락하는 거 보면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페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반응은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드에서 오늘 마침 파월 의장이 또 공교롭게 연설이 있죠. 근데 거기서 뭐 금리 인하를 뭐 시사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우린 금리 인하 못한다. 뭐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시장에 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하메드 엘 에리어는 금리 인하 올해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야 금리 인하가 네 번이 아니라 한 번 할 수 있다. 뭐 정말 운 좋으면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한 번도 안 해도 놀랍지 않다. 그런 경고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CME 페드워치에서는 올해 5회 금리 인하까지 상승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뭐 소비가 돌아가야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하는 건데 일단 경기 침체 리스크를 시장에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JP모건에서도 미국 관세발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 브루스 카스만 JP모건 수석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40%에서 60%로 상향됐고 현재 올해 세계 경제 최고의 위험은 파괴적인 미국 무역 정책이다.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분이 우려하는 게 나왔죠. 관세 인상은 결국 보복 관세를 야기한다 했는데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마침 한 1시간, 2시간 전에 발표를 했고 그다음 기업 심리가 얼어붙고 공급망 혼란은 지금 좀 발생하고 있죠 이미. 왜냐하면 베트남이랑 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뭐 그런 근처 국가들 인도까지 막 다 부과하니까 공급망 혼란까지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나마 이 브루스 카스만 JP모건 이 수석 경제학자는 하는 이야기가 관세 충격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로 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페드야 도와줘줘. 결국 페드가 이제 좀 항상 시장에 뭐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시장이 위험하면 항상 미국 증시는 페드가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 페드한테 또 뭔가 이렇게 공을 던지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엘 에리어는 올해 운이 좋아야 한 번 금리 인하할 거다 했는데 JP모건에서는 금리 인하 횟수 오늘 올해 6월이랑 9월 2회밖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실제로 이렇게 경기 침체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고, 보복관세가 붙다 보니까 경기 침체 리스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칼시에서 그 이벤트 계약 거래, 칼시 있지 않습니까? 칼시 여기 들어가 보면 리세션 this year, 올해 경기 침체가 올까요? 베팅 상품이 있는데,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이 57%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끝날 때 기준이라 오늘 이제 보복관세 발표 이후에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보복관세를 발표해가지고 이게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세션 판단은 어떻게 하냐? 이 게임 상당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칼시에서 하면 이 리세션을 어떻게 판단할까 좀 생각해봤는데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게임 룰 밑에는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이거 베팅한 사람들 다 먹는 거고요. 어쨌든 리세션 확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어제 나스닥 100 하락률은 5.4% 어제 5.4% 하락했네 5한 5.9%? 5.4%뭐 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게 어, 역사상 하락률 5위입니다. 근데 대부분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이 다 탑 10 다 경험해보지 않았나 싶네요. 왜냐면 이게 2020년 이후로 이 수익률 나스닥 급락했던 게 탑 10 이게 2020년 이후로 다 있는 거다 보니까 2020년 때 그 팬데믹 그 전부터 뭐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해봤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CME 페드워치에서는 일단 금리나 베팅 확률이 점점 가팔라지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5월 달에는 금리 인하 확률 일단 41.5%로 나오고 있어서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는 안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 근데 6월 달부터 바로 금리 인하 6월, 7월, 9월, 10월, 12월 그냥 매달 금리 인하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시장에서 반영해서 현재 시장에 금리 인하 5회 베팅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좀 이 CI 페더치도 움직임 보면 이게 현재 보복관세 발표가 더 올라가고 있죠. 당장 5월 달부터 금리 인하해야 된다. 뭐 그런 베팅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트레이더들 베팅하는 거죠. 오늘 파월 의장의 좀 입이 중요하고 고용 지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소프트 데이터는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업 심리, 가계 심리 그런 거는 결국 그 뒤에 노동 데이터 같은 고용 지표 같은 이 하드 데이터가 좀 견뎌줘야 뭐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거 현재 좀 환자가 코마 상태에 빠진 것 같고요. 이게 본인이 그 중증 외상센터 다들 보셨습니까? 이거 넷플릭스에 재밌게 봤는데 그 중증 외상센터 주인공 이름이 백강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현재 본인이 진짜 그 특강영이 됐는지 이게 오늘 트루스 소셜에 어제 장 끝나고 올렸죠. 현재 수술이 끝났다. 그리고 환자는 살았고 현재 회복 중이다. 예후는 환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회복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 뭐 이렇게 올리면서 항상 끝에는 마갑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환자가 약간 코마 상태에 빠진 것 같고요. 환자가 분명히 살고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관세에 대한 시장 반응 나는 예상했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 보복 관세까지 오늘 하락하는 것까지 예상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 특강력 뭔가 좀 심각합니다. 이 환자가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좀 살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부과 이거는 항상 계속해서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협상하자. 이제 친구들 다 협상하자. 이걸 계속 던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현재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좀 여러 국가들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게 다 나와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일단 EU에서는 협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요. 일단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를 원하고 일부 관세는 낮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현재 10%인데 이것도 미국에 맞춰서 2.5%로 낮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하고 그리고 미국산 LNG랑 석유 구매하는 거죠. 그리고 무기 구매, 뭐 미국산 무기 그만 구매하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냥 다시 미국 무기 구매한다는 이런 회유책이랑 또 중국산 제품 이 덤핑하는 거 이런 것도 규제 동참하자. 뭐 이런 거를 현재 금요일 날 미국이랑 EU 오늘 이제 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면은 일단 뭐 좀 괜찮아지겠죠. EU에 대해서도 관세를 뭐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 한국에 대한 이야기 또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현재 좀 뭐라 해야 되죠? 무정부 상태라 해야 되는지 어쨌든 좀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파이낸셜 타임즈의 뭐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던데 한국 같은 경우엔 그리고 더 많은 LNG를 구매해야 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망 사용료도 조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거는 EU나 한국이나 이런 데들 다 빅테크를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걸 없애야 한다. 뭐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46%나 부과받았다 보니까 현재 더 많은 LNG하고 보잉 항공기 구매를 현재 제한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 엄청 한다고 발표했는데 뒤통수 당하니까 현재 모든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고 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만나러 다시 미국 가고 싶다 뭐 그런 메시지도 던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이게 트럼프 행정부 일기랑 똑같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항상 이 관세 부과하고 하는 건 똑같죠 맨날. LNG, 무기, 그리고 항공기 이거 판매 그냥 똑같습니다 맨날. 근데 이번에는 이 빅테크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거를 상대 국가가 좀 응해줘야 뭐 관세를 낮춘던가 뭐 그러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시장에서 약간 계속해서 좀 시장 인플레이션 트레이드가 그나마 올해 좀 살아있는 뭐 테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트레이드도 일단 에너지 섹터 석유는 좀 가버린 것 같습니다. 석유가 그 최악의 시나리오인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재 크게 반영되면서 뭐 연이틀 맨날 맨날 7%씩 현재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세 협상이 정말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인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또 뭐 재미를 볼 수 있겠죠. 막 그렇다고 엄청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시장 수익률 대비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LNG 구매를 확대할 거고 뭐 전투기 구매 발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이런 쪽들이 뭐 그나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LNG를 계속 이 관세를 이용해서 LNG 계속 팔아야 하는 게 현재 미국에 LNG를 엄청나게 이제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건설하겠다고 또 이야기하고 결국 그거 다 터미널 풀로 가동하려면 LNG 이제 고객을 확보해 놔야겠죠. 결국에 LNG 판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현재 미국 내에서도 AI 관련해서 천연가스 발전소 다들 많이 짓으려고 좀 원하고 있고 그리고 LNG 판매까지 겹치면은 결국 천연가스 수요가 타이트해지는 거죠. 미국에 아무리 뭐 이제 캐내면 그냥 땅을 파면 뭐 천연가스가 뻥뻥 터져 나온다 해도 이 LNG 터미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용량이 이게 좀 결국에 좀 천연가스 가격 이게 계속해서 하방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계속 막아주는 역할을 LNG 관련해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뭐 천연가스 업스트림 업체나 터미널 업체 뭐 EQT, 익스팬드 에너지, 샤니어 에너지 같은 업체들 올해 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뭐 물가 오를 거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뭐 농산물 인플레이션 오르면 이 발생하면 그럼 농기계 살리는 사람들 더 증가할 거고 왜냐면 이제 뭐 배추값 비싸졌는데 옥수수값 비싸졌는데 더 많이 이제 옥수수 채취하면 돈 벌지 않습니까? 농기계 사겠죠. 뭐 전투기 판매 이런 것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다 세일즈 할 텐데 이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F-47 이 수주가 로키드 마틴 실패했으니까 왠지 항상 과거에도 이제 세일즈 할 때 보면은 F-35 그리고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F-18 그런 것도 팔아주고 했는데 이번에 좀 로키드 마틴한테 좀 보상 차원에서 이 전투기 많이 팔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안 좋은 소식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에드 야르데니 야르데니 리서치의 최고 이제 CEO죠. 여기 대표는 에드 야르데니께서는 주식을 매수할 시점이라고 또 코를 외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보복관세가 일단 발표되기 전이었고요. 이 보복관세 발표되는 건 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지난 1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S&P 500 목표치 야르데니 리서치에서 하향했습니다. 베이스 케이스 6,400에서
6천으로 하향했고 베어 케이스 5,800에서 5,100으로 하향했는데 현재 보복 관세가 나오면은 약간 베어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뭐 야르다니 리서치에서 분명히 화요일에는 시장 경고를 했는데 어제 이제 시장이 급락하니까 팬데믹 이후 최악의 날을 보낸 이후 매수 기회다. 여기서 큰 매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시장은 관세 정책을 크게 반영했다 이야기하면서 매수할 시점이다라고 에드 야르데니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 말에 따르면 2030년에 S&P 500 1만 가긴 하죠. 과연 갈 수 있을지 좀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엔 이제 뭐 관세 관련해서 뭐 행정부에서 했던 이야기들 몇 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관세 관련해서 좀 뉴스가 몇 개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뭐 관세는 제조업 르네상스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그 약간 그 좀 입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좀 입방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어쨌든 뉴스에서 많은 이야기가 관세가 미국으로 일자리와 공장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게 뭐하냐? 이 제조업 미국에 가져와서 로봇공학을 활용해서 노동자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로봇공학을 통해 해외 값싼 노동력보다 더 저렴해질 거다. 그리고 근데 이게 좀 이게 이상한 게 로봇공학으로 제조업을 다 해버리면은 그 일자리를 늘린다 했는데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결국 미국인들은 이게 이제 공장에서 공장 그 제조업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수리하는 기계공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이 로봇 수리 기계공으로 일하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던데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이게 제조업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진짜로 제조업 일자리 엄청나게 늘리고 싶으면 그럼 뭐 진짜 베트남에도 관세 그렇게 부과했는데 뭐 신발 공장 다 가져와서 뭐 재봉틀 해야 될 건지 그게 이게 참 이게 진짜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로봇 유지 보수만 해가지고 뭐 좀 그런 의문도 들긴 합니다. 근데 결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제 이야기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그 핵심에는 뭐 당연히 팔란티어가 있죠. 이 팔란티어에서 와프 스피드 이게 실제로 지난 실적 발표 때도 안두릴에서 팔란티어 와프 스피드를 도입하니까 제조 효율성이 200배나 개선됐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은 팔란티어 와프 스피드 이 플랫폼이 하고 있다. 그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